지금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안단태님 모십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 무효 소송이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아직도 선거 무효 소송 진행 중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피켓을 들고 오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도대체 2년이 넘었는데도 소송 하나 제대로 진행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두 분 대표님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잡혀가신 이후에 저 위에 있는 불법 당선자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제 부정선거는 죽었어, 세월호까지 생기고 이제 부정선거 당사자, 소송 당사자 잡아가뒀으니까 이제 소송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이 없을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횃불분들이 그리고 국민 모임분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었고,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서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를 SNS로 퍼다 날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소송이기 때문에 서류를 많이 넣었습니다. 아시죠? 김우영 목사님이 1년 동안 개표 상황표와 그리고 1분단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방송이 나가는 것이 먼저 나갔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의심을 가졌던 것이 51.6 대 48%의 데이터입니다. 51.6 대 48%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일정 시간 쭉 데이터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졌고 선거 무효 소송이 2013년 1월 4일날 제기됐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벌써 방송이 나간 것이 드러나서 소송에도 이야기를 하였고요. 선거 무효 소송에도 자료를 다 넣었습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넣었고요. 정병진 목사님의 개표 부정은 무엇인가라는 책도 넣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백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경석 그 수사하시는 분께서 야식 개표도 넣었고 소송인단이 계신 분이 또 탄원서도 넣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0명이 넘는 분이 원래는 더 많습니다. 8,000명이 넘는데 만여 명에서 시작한 소송인단이 1차 접수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알아보면 2,000명이 넘으니까 그 담당자들도 놀라워하더라고요. 2,000명이 넘는 분이 아직도 탈퇴하지 않고 소송인단으로서 계속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만한 일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사상으로 2,000명이 넘는 1차 소송인단 분들이 접수가 되어서 소송인단으로 아직도 있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은 빨리 속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원래는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장들이 선관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서 자기들을 심판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 밝히고 그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고소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51.6 대 48%한 것에는 미리 데이터를 맞춰놓고 했다는 결론은 공문서로 나왔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빼도 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 13명 고발해놨습니다. 뭘로 고발을 해놨냐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2년이 넘도록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선거 무효 소송을 하지 않는 대법관 13명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실 거죠? 네. 선거 무효 소송 속행하라. 여러분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불법 불이한 이들을 처벌하는 일입니다. 주권의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 야당,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이죠. 그런데 인터넷 검색창에 6글자 꼭 외우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선거소송인단, 이 선거소송인단 6글자 검색하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다음 카페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제18대 대통령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안단태님을 비롯한 한영수 대표, 김필원 대표, 최성년 차장 이 세 분이 할 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퇴진에 동의하지 않는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945년 8월 15일 일제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니 독립과 해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선거무효 소송해가지고 어떻게 하단 말이냐. 그분들께 여쭙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조선은 국권을 강탈당했습니다. 36년 동안 수많은 독립군과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고헌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6년 동안 그렇게 싸우신 분들의 뜻을 이해받지 않겠다, 이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국민주권 침탈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993년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대통령 선거법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통합선거법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년 동안 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가 공직선거법 279기조에 달한 공직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전자개표기,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정부 관보에 보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맞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증원선거 이 네 가지에 국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오도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자개표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선관위를 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도입할 당시에 그나마라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 영미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영미법의 골자가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이 있으면 당선 무효화시킨다. 우리 사회에 이 문화가 있습니다. 대입 수능시험 보실 때 한 문제 컨닝하면 그 문제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 자격 자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삭발하는 분들에게 격려해주는 의미에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세. 손짓도 같이 하세요. 힘차게. 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 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윤정훈 목사의 십자군을 받은 시발단이라는 새누리당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보훈청, 국가기관 총동원된 관권선거가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세 번째,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민주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전국 252개 선관위 13,542개의 투표기별 개표 상황표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요청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분석 결과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들이 국회를 문란시킨 내란 사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민사소송 제기해 놓았습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이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우리는 강제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강제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즉각 속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소송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호, 문상보, 댓글녀, 김하영, 이하운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동법 제123조 권리행사 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하운명 국헌문란 내란 사범들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주평화 통일사제 박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누가 감히 그를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대통령이 맞는가? 그는 18대 대선 선거 도작 범죄자일 뿐입니다. 저 천리문관 못하는 박근혜는 누가 답인지도 모르고 국민을 향해서 말로 더 할 수 없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적아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명박을 잡으면은 박근혜는 자동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문정현 신부님과 국회 앞에서 제주 강정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삭발을 하고 이렇게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내려다보는 이 자리, 세종대왕께서 바라보시는 이 자리에서 이 나라의 불의와 불법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외침으로 이렇게 삭발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 머리를 이렇게 자른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깨져나가고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되는 국민이 수많은 국민이 죽어나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서러운 겁니다. 우리 모든 국민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의 아들의, 저의 가족에게 지금 권력을 찬탈한 쥐새끼 같은 명박이와 그와 손잡은 박근혜가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락펴락해서 결국 내 가족이, 나의 자식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삭발하는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이지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 전 4월 19일 200여 민주시민들이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광주에서 또 얼마나 처참한 죽임을 당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그들을 응징하고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고, 6.10 민주함성을 통해서 우리는 군사독재를 다시 뒤엎어버리고 이 땅에 국민이 주인이 다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범죄 정치 수폭들에게 물려다니면 또다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군사독재 못지않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 지명박근혜의 범죄 정치 촛불 또 정리하는데 함께 떨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구호해 주십시오. 지명박근혜 정치 조폭 다 도저! 정치 조폭 공범이 된 공룡야당 다 도저! 반드시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정상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여기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우리 자손들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시를 하나 써서 여러분 앞에 읽어드릴까 하고 마이크를 잡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잘 되었으면 박수 쳐지고, 그러면 못 쓰겠다고 꾸준해 주세요. 제목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봉화 김재현 아셔야 힘찬 맥박 동으로뻗어 우뚝선 우리 영봉 백두산이며 당군왕 세운 나라 이 땅이라네. 그 역사 반만년을 교훈 삼아서 조상님 못 이루신 원한을 풀세. 선열들의 명령이요 역사적 사명이다. 한겨레여 일어나라. 조국을 위해 모든 정성 다
맡아서 길이 빈 우리 곳에 김재현 어르신 덕분에 머리가 시원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보기 나쁘지 않죠? 네. 이 순서를 보니까 제 발언도 있네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저는 발언을 다 했고, 제가 1980년 5월 18일, 그러니까 5월 5.18이죠.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전남대학교 뒤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그 뒤에서 삽니다.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안방에 들어와서, 군화 신고 들어와서, 대검 착검하고, M16 대검 착검하고 제 이마에 총을 겨눴어요. 우리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마 오늘 광화문에 못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에 가면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죠. 윤상원 열사의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저 거기를 그저께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연설, 1950년 5월 27일 새벽에 했던 마지막 연설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운 그동안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쟁에 임합시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남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윤상원 열사 마지막 연설입니다. 우리 윤상원 열사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의지와 뜻이 모여서 새로운 역사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894년 동아경명이 있었죠. 우금치 전투에 백산에 모였던 의병들 20만 명이 우금치러 갑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기관총에 단 50명을 제외한 19만 9,95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시체는 산이 되었고 피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불러졌던 유행어가 뭡니까? 노래가 뭐죠? 1894년은 가보년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95년은 을미년, 86년은 병신년이었습니다. 그때 유행한 노래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거리다, 가지 못하면 병신되어 못가리. 120년 전입니다. 작년이 가보년이었고 올해가 을미년입니다. 내년이 병신년입니다. 올해 우리가 을미적거리면 또다시 국권을 찬탈당하는 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외쳐야 합니다. 박근혜는 내려와라. 박근혜를 몰아내자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명박을 구속하라가 아니라 이명박을 처벌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바로 써야 합니다. 이명박 구속하라, 처벌하자. 박근혜 퇴진하라, 몰아내자.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국민의 요구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 지극히 정당한 요구, 세월호 진실규명, 온전한 산채인양, 실종자 가족 구매, 이것마저도 해주지 못하는 정치인들 우리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